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맡고 계신 전용기 의원님 모셔서 민주파출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예, 파출소장도 겸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파출소장은 네. 우리 양문석 의원과 김동화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그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누적 방문자가 벌써 20만 명.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보가 4만 8천 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허위 조작 감시단의 공익 변호사를 공개 모집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분류 자체도 힘들어요. 굉장히 많은 세상에. 양들을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류 작업 이후에 네. 법률 검토가 또 필요하니까 예. 공익 변호사를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이 법률 검토를 하고 이 예. 가짜뉴스 철퇴를 내리는데 함께 예. 해주십사 해서 예.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 8천 건이면 말이 네. 4만 8천 건이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맞습니다.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일단은 설명해 주시면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실제로 그 있습니까?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뉴스,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인 거죠. 그런 예. 것들도 있고 예. 한 매체 유사 언론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네. 한 매체에서 만들어낸 뭐 중공 SNS를 보냈다든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내용들도 있고 예. 이렇게 당을 향해서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퍼나르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라든지 예.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을 향해서 명예훼손격으로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지도 모르고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총망라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가짜 뉴스들이 정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인데 끊임없이 이것을 카톡 검열 국회 바로 네. 길 건너편에 그 플랜카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카톡 검열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뒀어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의원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네. 제대로 긁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긁히지 않고서야 카톡 검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 꺼내면서까지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저도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저를 제명하겠다고 제명안을 냈습니다. 제대로 긁혔으니까 그렇게 한 국회의원 것으로 제명안을. 판단하고 맞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명할 테면 해라. 네. 나는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협박한다고 해서 가짜뉴스 이렇게 전쟁하는 거 예.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예. 저도 기자회견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그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고도 현직 국회의원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119 그 법원 그 폭동에 대해서도 네. 오히려 경찰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짜 뉴스를 직접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그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은 폭동이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서 집기를 다 부수고 예. 뭐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고 심지어는 헌법기관인 법원을 쳐들어가 가지고 이런 모습을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두둔을 할 수 있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예.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이 막 문을 열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경찰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경찰이 피 흘리고 있는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도 지금 지도부 그러니까 경찰 지도부를 향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대응을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예. 공권력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 이거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네. 네. 이런 가짜 뉴스가 결국에는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실 좀먹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절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 주신 거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 뭐 가짜뉴스 중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는 것인데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 뭐 경찰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 뭐 시민들을 방패로 찍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극우 유튜브들 같은 경우에는 죄 없는 2030 청년들이 오히려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일어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 선동이죠. 그거는 이름 예. 그대로 선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고 그러나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선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는 정도로는 보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짜 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국민의힘은 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는 또 아닌 거잖아요. 왜곡해서 전달하는 네. 거지. 왜곡 뉴스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에 갔다 왔다라고 하든지 이재명 대표가 외신 간담회를 하는데 그게 중공에 SOS를 쳤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고발도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쟁하고자 하는 것들은 허위 조작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핫 뉴스가 됐던 예. 성관위에서 99명이 예. 중국 간첩이 체포돼 가지고 뭐 예. 한미 연합사를 통해 가지고 예. 주일미군을 주일미군 갔다. 통해서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작 정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유통되는지가 저희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패턴들을 보면 그 유사 언론이 이런 것들을 단독